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세이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이분은요, 어릴 적부터 귀신을 봐오셨던 것 같아요. 귀신이라는 존재를요.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기종님들. 자, 세일입니다. 네, 세이라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이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고 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때까지 또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야기 또 안 하시고 그냥 익숙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냥 네. 대부분의 좀 귀신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덤덤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매번 놀라기도 뭔가 그렇고 반응을 하면 안 되니까 덤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세라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얘기를. 저는 어릴 적부터 뭔가를 되게 좀 잘 봤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에 되게 아주 어릴 적에도 집에 혼자 있어도 누구랑 대화하고 그래서 별로 심심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누구랑 대화하니? 이러면 쟤랑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족들 중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되게 깊은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주로 할머니랑 항상 같이 둘이 자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점점 보는 게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되게 깊은 산속 암자의 스님께 부탁을 드려서 부적을 받아서 베개랑 필통에 바느질로 이렇게 꼬매주실 만큼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이 부적을 절대 떼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된다.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항상 그런 쪽으로는 계속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편이에요. 아이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영원히 때가 탔는지 이렇게 막 자주 보지는 않고 때가 탔어요. 느낌이 와요. 예. 예. 때가 타서 뭔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간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안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딱 받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뭘 보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자주 그러진 않는데도 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집 사장님이 갑자기 너 신 받을 때 되면 그냥 받아라. 그런 말을 갑자기 와서 하신다던가. 자주도 아닌데 저는 제가 제 발로 점을 보러 가거나 제 발로 뭐 사주팔자를 보러 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이 나 같이 가주면 안 돼? 같이 가자. 막 이러고 이제 가게 되면 어영부영 같이 한번 보고 그러다 보면 항상 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네 알아요 하고 말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저의 기본적인 배경이고 이제 제가 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부풀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남동생이 아무래도 그 나이에는 누나나 형이랑 되게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 저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동안 등 뒤에 있는 침대에서 놀다가 애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어서 저는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앉아서 새벽 2시, 3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갖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심장이 너무 뛰고 샤프를 든 손이 진짜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등 뒤에서 들리는데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뒤에 동생이 있으니까 돌아봐야 돼. 근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뒤를 돌아보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뒤돌아봤는데 그냥 남동생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본 거죠. 근데 애가 정말 죽은 듯이 자고 있는데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웬 새소리가 나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한 소리가 제 남동생 입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애를 깨워야겠다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뭐 남동생이 똘비면 똘비야 일어나 똘비야 일어나 이러면서 애를 흔들었는데 애가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뺨을 톡톡톡 치면서 점점 세게 깨우려고 일어나 똘비야 일어나 하다가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거의 반쯤 앉히다시피 이렇게 제 가슴팍에다가 애 등을 기대고 똘비야 일어나 이랬는데 애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완전히 계속 그 이상한 소리는 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이제 동생이 가까워지니까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자세히 들으니까 뭔가를 굉장히 빠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할아버지 쇳소리로 엄청 빠른 목소리로 말을 해서 뭔가 이렇게 들렸던 건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였어요. 배고파. 며느리가 밥을 안 차려줘. 배고파. 이런 말을 그러면서 그 며느리 욕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갖고 달달달달달 떨다가 뭔가 내가 지금 내 동생을 깨우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예. 누나로서. 그래서 되게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나가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나가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말이 이제 대화가 되는 것처럼 또박또박 느려지면서 점점 정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때. 그리고 처음에는 좋게 할아버지 나가주세요 부탁을 하다가 점점 저도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화나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동생한테 이러지? 그리고 제 동생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왜 남의 집 아들내미한테 이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나가세요 좋게 얘기하다가 나가라고 그러면서 등을 손으로 세게 때리면서 나가라고 이러면서 화냈구나. 막 때렸어요. 네,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때렸어요. 나가라고.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 이 근방에 누가 오늘 기일인데 제사를 없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헤매다가 일로 얘는 어린애고 약하니까 얘한테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 이러다가 아니 그거는 본인 댁 가서 해야지 왜 남의 집 와서 이러냐 나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화가 나서 때리다가 나가 하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애가 갑자기 인형 줄이 툭 끊어진 것처럼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일단락이 됐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락이 됐으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았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까먹고 있었던 거죠. 또 뭐 그렇죠. 시험 기간이었고 뭐 그러니까 뭐 학생 때고 이러니까 또 그 나이 때 저는 또 유독 밤늦게 자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새벽까지 있는데 이번엔 동생이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동생이 뒤에서 자고 있는데 이번엔 웬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되게 하이톤에 되게 빽빽빽빽빽빽거리는 말투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뒤를 이제 두 번째니까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엔 약간 할머니? 약간 이런 분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무섭다기보다는 황당하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노골적으로 며느리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그래서 며느리가 제사를 없애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화가 급발진이 딱 되면서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한테는 처음부터 좋게 얘기를 안 하고 거칠게 나간 거죠. 아니 진짜 부부가 쌍으로 미쳤나 이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네, 쌍욕을 하면서 미쳤나 정말 나가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가서 뭐하는 짓이야 나가라고 오지마 막 이러면서 애를 그때처럼 등을 막 때렸어요. 너네 집 사정은 너네 집 가서 해라. 왜 자꾸 남의 집 와서 이러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 나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나가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또 똑같이 애가 툭 끊어진 것처럼 또 조용해지더니 잠을 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나중에 크고 나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릴 적 이런 일 있었는데 기억나니?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동생도 저랑 똑같이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나한테 그런 일 있었는 줄 몰랐는데 나도 그래서 누나처럼 보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러고 넘어갔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이야기인데 야,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 친구들은 알거든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네. 뭐 이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세헤라 손은 팥손이라고. 예. 팥손이라고 놀리거든요. 세헤라 손은 팥손 이런 식으로 놀리게 된 첫 번째 계기였어요. 이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이 맵네. 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영가를 대하는 태도를 그때 처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팥손이라는 게 귀신을 퇴치한다, 퇴마한다, 좀 이런 거 팥불이잖아요, 막. 네, 그런 뜻으로 이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야, 그러면 다음에 또 겪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였고 어떤 게 또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뭘 보고 느껴도 뭐가 위험하다, 무섭다,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공포스럽거나 극도로 무섭거나 막 그 정도로는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얘는 좀 장난이 심하네. 뭐 약간 요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진짜 딱 한 번 친구네 집에서 네. 정말 위험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이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좀 착한 귀신들을 좀 많이 봤다. 그냥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애들. 네, 근데 얘는 아니다. 좀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이거는 똑같이 이거는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얘기예요. 친구가 같은 동네 안에서 이사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동이 바뀌는 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집 이사했는데 진짜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셨고 예. 자기는 그 집에 이사 간 이후로 계속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오빠도 아프고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이 집에 수맥이 흐르나 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참 그런 수맥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여자애들이 그게 뭐 무섭겠어요. 약간 까르까르 거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근데 우리 집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 바로 근처에 있어서 그래 가자 이러고 갔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한여름에 진짜 햇볕이 완전 쨍쨍할 때였거든요. 근데 1층이었어요. 친구가 우리 집이야 하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완전 깜깜한 거예요. 진짜 정면에 통유리에 한 사람 하나 정도 서 있을 정도의 밖에는 빛이 안 들어오고 예.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공간은 불을 안 켜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엄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라 나무를 심어놓은 게 거의 한 3층, 4층까지 엄청 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엄청 높이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둘러싸다 보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층이라서. 근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제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일단 첫째로 아니 사람 사는 집인데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온다고? 둘째로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을 받고 일단 들어갔죠. 근데 너네 집 이상해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니까 네. 뭐 깨르깨르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소파가 있었어요. 친구가 제가 이제 소파에 앉고 친구는 제 옆에 소파에 앉고 둘이서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제 시야에 오른쪽으로 부엌이 보이는데 네. 부엌 안쪽에 보면 뭐 세탁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깜깜하냐면 부엌이 깊이가 안 느껴져요. 너무 깜깜하면 깊이가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검정색 정말 반타블랙 색상으로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거기 친구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눈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흘끗 보니까 친구도 엉겁결에 제가 자꾸 흘끗 보니까 흘끗 하고 둘이 같이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정말 어느 순간 흘끗 딱 했는데 얼굴을 진짜 긴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그냥 덩그러니 부엌에 그 깊이도 안 느껴지는 부엌에 탁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원래 그런 거를 보니까 근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머릿속에 진짜 딱
딱 사이렌 켜지듯이 빨간불이 팍 들어오면서 위험해. 저거 위험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압도돼갖고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봤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전혀 그런 거를 못 보는 친구였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친구를 봤는데 친구도 얼어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얼어있다가 제가 친구를 손목을 잡고 현관으로 냅다 뛰었어요. 근데 친구 방이 현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방이었어요. 친구가 방으로 들어가자고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저는 네. 원래 너 아플만 하네. 자 이런 거예요. 친구가 왜? 이랬는데 그 친구의 침대랑 옷걸이 사이 작은 틈에 푸르스름한 꼬마 남자애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저 애는 아파서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봐버리니까 너 아플만 하네 이런 거예요. 제 친구한테. 그래서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친구도 데리고 야 그냥 나가자.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빨리 이사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걸 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진짜 딱 한 번 얘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느꼈다라고 느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로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 그리고 보지 못하는 친구도 보였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느낌이라는 게 뭔가 근거는 없는데 느낌을 봤거든요. 약간 그것의 느낌은 쟤는 사람을 해친다 라는 살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쟤는 사람을 해치는 애야. 해치는 애 같아가 아니고 얘는 사람을 해치는 애야 라는 생각, 그걸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 자체가 걔가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 의지로 자기를 보여줬다는 건 그 느낌이었어요. 여긴 내 공간이야. 여긴 내 거야. 약간 일부러 보여준 느낌? 나가 이런 거. 나가. 여긴 내 거니까 나가. 그거를 딱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네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집이 아닌데 달마도도 붙여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처음엔 웃었거든요. 달마도를 처음 봐서 이런 게 정말 있구나 막 이랬는데 친구한테 빨리 이사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머님도 아프고 아버님도 다치시고 막 이래갖고 부모님들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정말 빠르게 이사를 가셨어요. 진짜 못 견디시고. 그러고 까먹고 살고 있었어요. 룰루랄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누나 내 친구네 집에 귀신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 집 이 생각이 들면서 혹시 그 땡땡 아파트 1층 아니니? 그랬어요. 동생이 누나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 누나 친구 누구 있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동생이 바로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은 이상하게 계속 부동산이 계속 나와요. 계속 아주 짧은 주기로 나와요.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걸 떠나서 집에 귀신이 특히나 이런 악귀가 자리 잡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사람이 좀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안 해치고 네. 그냥 있으면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냥 같이 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건 보자마자 정말 쟤는 사람을 해쳐. 저거랑은 절대 같이 못 산다. 저거는 분명히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그냥 피해. 도망가. 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나 보네요. 위험해. 딱 3글자. 위험해. 오, 무섭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귀신은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이 세라님이 느꼈던 그 감정을 전달해 주시니까 훨씬 더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걸 딱 본 순간 머릿속에 위험해.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일 무서웠던, 그리고 정말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베스트. 이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범죄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그쵸.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오, 예.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옛말에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패가나 흉가는 재미로도 가지 마라 라고 꼭 얘기를 해요. 예. 뭐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 그런 건 없지만 걱정이 되다 보니 친구들한테 그런데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걱정되니까. 그럼 친구들이 왜? 재밌잖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래요. 너가 빨가벗고 명품을 막 비싼 걸 들고 밤에 서울역 한복판에 새벽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누군가는 너를 신경을 안 쓸 거고 누군가는 너를 쳐다볼 거고 누군가는 네가 갖고 있는 그 값비싼 걸 뺏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돌비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맹수가 있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굳이 네, 위험을 굳이 무릅쓰지 마라. 그걸 다 이겨낼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이거는 여자 귀신이랑 네. 동거를 한 이야기거든요. 세라님이? 네. 오, 예. 그 저희 가족들이 이사를 갔는데 약간 이게 조금 개인사가 있긴 한데 제 남동생이 2명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의 가족사로 인해서 저희가 아빠 쪽, 엄마 쪽 이렇게 나눠졌어요. 형제들이.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저랑 아까 그 똘비랑 이제 막내 동생이랑 원래 다 같이 이동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막내는 엄마 옆에 있을게 라고 해서 그래 그렇게 되면서 이사한 집이 방이 하나 남게 된 거예요. 막내 동생 방이 남은 거죠. 네. 그 방은 가장 작고 진짜 빛이 안 들어오고 거기도 느낌이 되게 안 좋아서 그 방을 창고로 썼어요. 뭐 이불 같은 거를 놔둔다던가 뭐 책 같은 거 놔둔다던가 옷을 놔둔다던가 그래서 사람이 아예 진짜 안 들어가는 방이었거든요. 어쩌다 한번 뭐 필요한 거 가지러 갈 때 말고는. 근데 되게 그 집 구조가 희한했던 게 현관문을 열고 왼쪽을 보면 그 방에 창이 있어요. 그 창으로 그 방이 보여요. 뭐 하여튼 그런 구조였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웬 여자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쭉 봤는데 계속 그 안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를 끼치는 애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제 영역은 저 아닌 것 같으니까 굳이 건드리지 말자. 같은 느낌인 거죠. 뭐 우리한테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사실 나보다 먼저 얘가 약 탈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내가 들어온 건데 그럴 수도 있지. 내 동생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봐갖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때 본의 아니게 그 방을 이불 가리를 전체를 하게 되면서 그 방을 좀 어질렀어요. 네. 그리고 제대로 못 치우고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방이랑 제 방은 완벽하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랑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려고 화장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화장을 할 때 유튜브를 블루투스 스피커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켜놓고 들었었거든요. 네. 옆에 협탁이 올려놓고. 근데 갑자기 화장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게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습관이 물건이 떨어지는 걸 싫어해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누가 이렇게 모서리 쪽에 컵 놔두면 안으로 쓱 미는 사람.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떨어졌길래 이상하다 내가 모서리 쪽에 이렇게 끝에 안 두는데 떨어졌네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들어서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자분들 아이라인 그릴 때는 상당히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면 짝짝이가 돼서도 안 되고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화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집중해서 오른쪽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순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왜 식탁 위에 화가 나서 이렇게 싹 쓸어서 집어던지는 그런 거 있죠. 알죠. 그런 것처럼 다시 들어서 안쪽 깊숙이 넣어놓은 그 스피커가 그냥 밑으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붕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머릿속에 할머니가 말했던 반응하면 안 된다 라는 게 되게 깊이 박혀 있어서 무서워도 호들갑을 떨고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거를 보고 다시 하던 화장을 하는데 손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펜슬의 뚜껑을 닫고 일어나서 방문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동생 방까지 뛰어왔어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이제 막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방금 이랬다. 그랬더니 오늘 걔가 기분이 안 좋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나 진짜 무섭다니까. 누나 나 나가봐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나간다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스피커를 들어다가 다시 안쪽에 넣어놓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예. 빨리 지금 일단 피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네. 무서운 얘기를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그런 무서운 것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돌비 채널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알고리즘에 뜰 일이 없는 그런 친구들. 예. 그 친구한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할까 친구가 너무 무섭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놀리는 거 좋아하니까 막 장난으로 계속 했죠. 그러고서 친구가 하지 말라니까 무서워 죽겠네 이러고 투덜투덜 대다가 이제 야 우리 집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 들려서 뭐 이렇게 가자 이렇게 돼갖고 집에 왔어요. 그 친구랑.
그래서 집에 와서 저는 뭐 챙긴다고 뭐 챙기고 있고 친구가 이렇게 침대맡에 딱 걸터 앉다가 아까 이게 네가 말한 스피커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심하게 뭐 제 거 딴 데 보면서 챙기면서 그거야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제가 등 뒤에서 내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밑에 고무 붙어 있네? 미끄럼 방지 고무가 붙어 있는 건데 2번이나 날아갔잖아요. 그렇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딱 들고서 밑에 딱 보는데 애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밑에 고무 붙어 있네? 저도 문득 그 사실을 다시 깨달으니까 좀 가라앉았는데 예. 다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들어오길래 오늘 얘기를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밑에 고무 붙어 있네? 이 얘기를 해줬더니 동생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누나 무서워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나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나가는 길에 그 현관문 앞에서 그 방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여자애가 되게 화나 있더라. 자기가 그걸 봤는데 이걸 말하면 누나가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그냥 나갔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말을 해주지. 예. 라는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조금 몇 번 더 있긴 해요. 결국은 막내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을 싹 치우고 침대 놔주고 이제 청소 다 해서 방을 만들어줬는데 동생이 며칠을 자더니 막내는 좀 그런 게 없어요. 예. 근데 저한테 계속 와서 누나 나 저 방에서 못 자겠어. 가위를 계속 눌려서 도저히 못 자겠다고. 근데 막내한테 말을 안 했거든요. 이제 똘비랑 저랑 눈만 마주치면서 그래? 다른 방 저기 써라 이렇게. 그래서 딴 방으로 옮기고 나서는 괜찮더라고요. 야, 근데 희한한 일들이 되게 많으시구나. 네, 좀 그래서 사실은 무섭기도 한데 네. 상황이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 좀 이런 게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좀 죄송해요. 웃으려고 자꾸 안 하는데 사실 가끔 좀 동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서 말 안 하고 나갔어 이거는 화나잖아요. 네. 근데 웃기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거 실제로 겪었을 때. 그래요? 네,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귀신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쓴다고 봐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은 핸드폰을 못 봐요. 그럼 핸드폰을 보면 와, 뭐 이런 게 있냐고 막 이러잖아요. 반응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그냥 그러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한테 무서운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게 맞죠. 그쵸.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흉가 가는 건 얘기하셨겠지만 그거 말고 이런 행동하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나요?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주듯이. 사실 이거는 되게 별거 아니고요. 어설프게 아는 거는 아예 안 하시는 것만 못하다. 비방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 네. 테마나?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어설프게 알아서 이사를 와서 집에 막걸리를 놔두고 나갔다 들어오다던가.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봤던 걸. 어떤 경우를 봤냐면 아는 언니가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 잠깐 우리 집 와서 봐줄래? 라고 해서 집에 갔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무당은 아니니까 그냥 뭐 대충 느낌이나 볼까나 하는 느낌으로 갔죠. 근데 언니 제가 뭐 도움을 못 드릴 순 있어요. 근데 일단 가보긴 할게요. 이러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집 정말 여기저기에 팥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구석탱이마다? 예, 막 구석뿐만 아니고 막 테이블 위, 책장 위, 뭐 TV 다이아, 그냥 어디를 가도 팥. 그래서 언니 이거 팥 시끄러워서 드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언니 혹시 집에서 뭐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막걸리를 두고 뭐 그렇게 하고 집에다가 팥을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언니 그냥 그럴 거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팥도 다 치우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팥 싹 다 치워서 버리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다 치우니까 집이 조용해졌어. 오. 그 언니가 경찰 부를 정도로 예. 양옆에서 시끄럽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팥 치우니까 정말 조용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사실 저도 그거는 이유는 몰라요. 네. 그냥 이걸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치우라고 말한 것 뿐이거든요. 아, 그거 뭐 귀신들이 있어서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걔는 별로 해로워 보이는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팥이 오히려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느낌이라서 팥을 다 역받아. 치우세요. 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사실 그쪽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제 느낌엔 그 언니 같은 상황은 막걸리를 놓고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는 집에 있는 신한테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죠. 그리고 집에 와서 팥을 뿌렸어요. 예. 들어와서 싸대기 때린 거죠. 아, 그러니까 약 주고 병을 줘버렸네. 그죠. 이제 90도 인사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일어나고 귀싸대기를 팍 때리니까 당연히 화날 수도 있지 않을까. 팥이 문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언니 팥을 다 치우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언니 그냥 집에다가 뭐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마시라고 뭐 이런 거 뭐 물론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언니 그냥 이렇게 막 어디서 뭐 주워 들은 얘기로 이런 거 하면 좋다더라 이런 거 막 그냥 해보고 이러지 마시라고. 안 좋을 수 있다. 정확하지 않고 뭐 그러면은 굳이 안 하는 이만 못하니까 그냥 평범한 게 최고다. 과학이 그렇지. 먼저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세라님 집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에 이사 가라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할머니는 사실 그거를 따지셨는데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는 해요.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렇게 큰일이 없었다. 근데 그거는 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그렇긴 하네요. 예. 아는 무당 지인분이 그러셨거든요. 네. 너는 너 하나 지킬 힘은 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저라서 괜찮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모두에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있나요? 한 가지만 더 듣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좀 귀여운 좀 예쁜 이야기? 예뻐요? 예. 네. 그 문제 여자 영가랑 동거를 했던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파트랑 초등학교 사이에 도로에 제가 이렇게 저녁에 지나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네. 말 그대로 딱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길고양이 하나를 구조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놀래서 딱 쳐다봤는데 그 고양이도 놀래가지고 애들이 다친 것도 모르고 애들이 빠르게 사라지거든요. 맞아, 뛰어가지. 네, 타닥
하고 사라지거든요.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아서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참치 캔을 그걸 고양이용 캔을 싹 들고 내려와갖고 애가 그 초등학교 덤플 속으로 사라졌길래 그 근방에다가 곳곳에다가 캔을 놓고 기다렸어요. 멀찍이서. 근데 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그런 걸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회수해서 돌아왔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부상이면 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애가 아픈 상태면 뭐 어떻게라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얘를 못 찾아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아프지 말아라. 저희 가족들이 항상 하는 건데 항상 길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을 보면 좋은 곳으로 가라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고 있어요. 네,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못 찾아서 어떡하나 그러고서 며칠 뒤에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되게 깜깜한 골목이 있어요. 아파트로 들어가는 외진 골목. 메인 정문 말고 뒷문이죠. 그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해리포터에 나오는 페트로누스 있잖아요. 정말 하얗게 약간 하얀데 푸른빛으로 빛나는 고양이 한 마리가 탓 하고 올라오더니 뒤를 이렇게 쓱 보면서 저를 한번 보고는 슉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전 그렇게 예쁜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깜깜한 밤에 새하얀데 그 푸스름하게 빛나는 날렵한 고양이가 진짜 무슨 만화처럼 탁탁 하고 뛰더니 한번 쓱 저를 돌아보고는 애가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찾던 애가 쟤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겠구나 생각하게 됐죠. 한번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나 보다. 네, 그랬나 봐요. 되게 근데 그거는 너무 아름다워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뭔가 어떻게 보면 귀신이잖아요. 고양이 그렇죠. 귀신. 동물령이죠. 네, 동물용인데 정말 딱딱 진짜 영화 해리포터에 나온 페트로누스 같은 느낌의 이쁜 고양이. 네. 그 느낌에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확실한 건 동물이든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하면 다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그런 그렇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참. 일단은 세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못하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도 워낙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의 설명을 워낙 또 잘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시종님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런 감정 묘사까지도 전부 다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이분도 귀신을 봤던 그런 짬바가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덤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요. 어느 정도 많이 보셨고 경험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귀신을 봐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